이렇게 파티션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배치했는데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 불량 원룸 네. 같은 구조가 된 거. 맞아요. 파티션은 아닌데 네. 네, 역할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공간코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은 9평 정도 되는 원룸 공간인데요. 이 현장의 고객님이 처음에 저를 찾아주셨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공간이 사각형이 아니고 다각형인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고, 두 번째로는 이 공간이 굉장히 정신없고 지저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깔끔하게 유지하고 지내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고,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문을 열면 바로 공간이 보이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의 문제점을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천천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공간을 실제로 구현해드리기 전에 이렇게 3D 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을 미리 배치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이 이 공간이 사각형이 아니라는 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간을 배치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모델링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프라이버시, 문을 열면 바로 공간이 보이는 구조였기 때문에 중문을 만들어서 조금 더 공간에 들어왔을 때 아늑한 무드가 느껴지고 프라이버시도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벽을 설치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입구에서 들어오면은 쭉 보시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바로 드레스룸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동선에 고민을 많이 해서 모델링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화장대 여기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에서 옷 갈아입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구조? 이런 구조로 모델링을 해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원룸에 사실 거실까지 만들기가 약간 사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치만 사치를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거실 공간도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거실이 있는데 거실 옆에 약간 장식 공간도 만들어드리면서 이렇게 드레스룸이 파티션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배치했는데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 불량 원룸 네. 같은 구조가 된 거. 맞아요. 파티션은 아닌데 네. 네, 드레스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짜드리고 조금 큼직한 침대를 또 배치를 해드렸어요. 작은 침대로 구성을 하면 좁아 보일 수도 있고 좀 답답하게 주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배치를 해드렸고, 나머지 공간들도 장식장이라든지 조명, 또 액자 같은 것들을 같이 구성해서 모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현관 공간인데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이 중문이 없으면 공간이 보이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문 안에 이렇게 커튼을 달아서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 중문을 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성 제품으로 파티션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곡선으로 된 형태가 되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사이즈도 다 공간에 맞춤으로 할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m 정도 내외로 만들 수 있는데 이 공간에 맞는 사이즈로 옵션을 넣어드려서 고객님이 그냥 구매만 하시고 설치만 바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이징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 중문 아래 공간에도 보시면 이렇게 코일 매트라고 매트를 깔아드렸어요. 원래 여기를 열면은 공간에 약간 단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단차가 필요한 단차가 아니고 좀 이상한 고무띠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로 그냥 공간을 구분해 놨었는데 그게 좀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코일 매트를 깔아서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또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바로 이 센서 등이에요. 이 센서 등이 침대 옆쪽에 있다 보니까 고객님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 센서 등이 켜진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때마다 센서가 켜지니까 굉장히 불편하셨던 거예요. 무서웠겠다. 네. 나 가만히 있는데 왜 센서 등이 왜 켜지지? 이랬는데 이 중문을 달고 커튼을 다니까 이제 주무실 때도 센서 등에 불이 안 켜져서 훨씬 더 푹 주무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동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가 보시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바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동선을 만들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원래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던 가구를 또 적절하게 배치해 드리는 게 또 홈스타일링의 매력인데, 이 가구랑 이 건조대, 이거는 고객님이 사용하셨던 거고 이거는 구입 예정이셨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있는 가구랑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가구를 배치하면서 공간을, 드레스룸 공간, 메이크업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했는데, 나오셔서 바로 이렇게
스킨케어 하실 수 있도록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화장대를 먼저 놓아드리고 그 옆으로 건조기를 놓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쪽 공간을 뭔가 드레스룸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장 하나를 두고 그 다음 조금 높은 사이즈의 시스템 렉이라고 하거든요. 렉 형태의 행거를 두어서 이 안쪽은 굉장히 드레스룸 같은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파티션처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높은 형태의 장을 공간 가운데에 배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상당히 아늑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준비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적절한 드레스룸 배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여기가 이 높은 장이 있다 보니까 불빛이 안 들어와요. 여기 끄면은 확실히 차이를 느낄 텐데 좀 어둡거든요. 예전에 고객님이 사용하시던 조명인데요. 네, 와. 이런 조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조명 같은 경우에는 빛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켜도 밝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만 그냥 은은해질 뿐. 그래서 확산되는 형태의 그런 전구를 고민하다가 전체적으로 다 밝게 비칠 수 있도록 원형 조명을 선정해드렸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밝은 무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바로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옷장이 이렇게 파티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멀리서 봐도 벽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근데 또 이 공간의 포인트라고 하면 저 드레스룸과 이 메인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옷장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옷장에 이렇게 광목 소재의 커튼을 달았어요. 근데 이 커튼을 너무 주름지게 하지 않고 약간 판판하게 해서 패브릭으로 뭔가 가벽이 되는 느낌? 네, 진짜 네. 그 벽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약간 노린 거거든요. 네, 내추럴한 스타일로 커튼을 달아드렸어요. 근데 이 커튼도 잘못 달면 이 안쪽에 있는 옷들이 좀 튀어나와서 그쵸.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간격을 잘 조정하고 네, 달아드렸는데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지 않죠? 네네. 네. 아, 이렇게 달면 되는구나. 네, 이렇게 달으시면 됩니다. 네, 살짝 띄워서 네. 다시면 안 그러면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이 소재도 광목 형태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고객님이 원했던 톤이 또 우드톤이거든요. 근데 우드톤이 밝은 우드톤이 아니고 이런 짙은 우드톤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 톤에 맞는 잘 어울리는 소재로 네, 커튼도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화장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드레스룸에서 준비를 하고 딱 거실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원룸에서 진짜 거실은 사치거든요. 저도 원룸을 한 3-4군데 정도 살아봤는데 거실 공간을 만들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실 공간을 꼭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책상이 있고 장식장이 있는 형태로 거실을 구성해드렸는데 이 공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수납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래도 원룸이다 보니까 수납이 되지 않으면 비포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박스가 막 쌓여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분리할 겸 여기도 높은 형태의 장 아래 중간 형태의 수납장을 두었어요. 그러면은 공간의 높이도 조절되면서 밸런스도 맞춰주면서 이 위쪽을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거든요. 안쪽으로는 또 수납도 할 수 있도록 수납장도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이 수납장도 가로 폭을 이 옷장이랑 최대한 맞춰서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해서 아마도 아까 전에 들어오셨을 때 벽처럼 느끼셨던 게 이렇게 사이즈가 통일감이 있어서 아마 더 벽처럼 안정감 있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님이 원하셨던 그런 톤 무드에 맞춰서 테이블이랑 의자도 같이 골라드렸어요. 이게 나무 톤이 여러 가지 톤이 있잖아요. 좀 밝은 우드톤, 중간 우드톤, 그리고 조금 짙은 우드톤. 근데 이 책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짙은 우드톤으로 해서 공간에 약간의 무게감을 더해줬어요. 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아, 이 색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 공간에도 좀 분리감도 주고 따뜻함을 주고 싶은데 바닥까지 또 진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러그를 깔아드렸는데 빠질 수 없죠. 네, 빠질 수 없는 이 러그 같은 경우에 한번 밟아보실래요? 엄청 폭신폭신하거든요. 네. 포근한 오, 뭔가 그러네요. 그쵸? 폭신폭신하고 포근한 러그를 깔아서 여기서 그냥 작업하거나 컴퓨터 할 때도 발이 폭신하고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올 때도 발이 그게 폭신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고객님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폭신하고 좀 먼지를 잡아주고 층간소음을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공간에 구애감을 주는 게 러그의 또 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과 이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러그를 깔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옷장 쪽에도 수납장이 있고 옷장 앞에도 수납장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디에 수납장이 있을까요? 저 진짜 처음에 몰랐어요. 아 진짜요? 지금은 아세요? 네. 아 여기 침대도 수납형 침대예요. 몰랐어요. 저 아 진짜요? 아, 예, 보시면 여기도 이제 다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수납형 침대를 찾아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이게 서랍형 수납인데 이 뒤쪽에도 범퍼형 또 수납이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은 거의 옷장이 2.5개 정도 있는 효과거든요. 그리고 또 이쪽에도 옷장이 있잖아요. 네, 원래 기본 이 집에 있던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옷장과 또 이쪽에 마련해드린 옷장, 수납장, 그리고 이 침대 수납까지 하시면 거의 뭐 물건들이 바깥에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보시다시피 공간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침구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벽에 있는 이제 블라인드 그리고 커튼처럼 이 침구류의 면적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이 침구류 구성에도 신경을 많이 써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체형 커버가 있어요. 매트리스 커버인데 커버 겸 이게 또 패드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에 씌우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라서 이게 간편하게 씌워드리고 분위기까지 같이 챙겨드렸고 그 다음에 은은한 그냥 아이보리 톤의 이불을 같이 배치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불 같은 경우에는 또 살면서 분위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줄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예쁜 걸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 배치가 끝나면 작은 부분들도 같이 포인트를 더해주는 게 홈스타일링의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 장식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식물이에요. 제가 또 좋아하는 이렇게 좀 여리여리한 감성의 수영을 가진 식물을 추천해드렸고 생화일까 좋아일까요? 저는 좋아라고 생각해요. 네, 생화입니다, 생화. 그래서 이렇게 생기를 가득 불어넣어주는 생화를 한 130 정도 높이로 좀 큰 형태로 놓아드렸고요. 아, 이거 키 공개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좀 유니크한 형태. 얘는 이름이 뭐예요? 아, 얘가 아마 립살리스 뭐 들어간 물 잘 줘야 돼요. 희귀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감성적이잖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무드랑 잘 어울려서 그래서 이 장식장을 하나 놓아드려서 고객님이 뭔가 추억하실 수 있는 앨범도 놓고 데코책도 놓고 또 이런 추억의 물품들을 장식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식물까지 배치할 수 있게 장식장을 놓아드렸고 이게 없다고 하면 이 공간이 좀 허전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이지 우드톤이잖아요.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짙은 포인트를 한번 줬어요. 바로 이 스툴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톤에 한 번 더 블랙이 들어가니까 공간을 확 눌러주는 느낌? 또 이 매력적인 포인트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고객님이. 그래서 이렇게 블랙 스툴을 놓아드렸고 그리고 원래 그 비포 사진에서 있었던 초록 색깔 블라인드 기억하시죠? 네. 그 블라인드는 모두 치우고 이렇게 화이트 우드 블라인드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이쪽에도 쭉 보시면 공간의 무드에 맞게 통일감 있게 이쪽 창에도 우드 블라인드를 설치해드렸어요. 다른 블라인드보다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우드 블라인드로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이쪽 벽면들도 좀 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감성적인 액자 놓아드렸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원래 보유하셨던 거울이라든지 또 구매 예정이었던 이런 스탠바이미 제품도 공간에 잘 어울리는 위치에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깨알처럼 이렇게 작은 엽서 포인트를 두어서 나중엔 또 저기에 고객님만의 얘기가 들어간 그런 엽서도 붙여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쪽을 엽서 존으로 만들어드렸어요. 오늘은 다각형의 구조로 이루어진 구평 원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가구들을 배치해서 다각형인 공간을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배치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원룸이라면 물건 정리나 수납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구의 높낮이를 조금 변형시켜서 수납 가구를 추가시킨다던가 침대를 수납형 침대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었을 때 바로 공간이 보이는 구조라면 중문을 활용해서 공간에 조금 더 프라이빗한 모드를 더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룸에 거주하시거나 원룸으로 이사를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조금 더 유익하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도 유익하고 재밌는 공간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